자, 이제 조건부 확률의 두 번째 파트. 오늘 우리가 설명할 건 이제 두 가지 주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중요해? 중요한 주제니까 잘 보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얘들아 봐. 그러니까 독립종속을 떠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PA바 B. 의미는 뭐다? 자,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B가 일어난 걸 베이스에 깔고 분자에 뭘 구한다? PA 교 B를 계산한다. 뭐 이런 의미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해서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얘가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일단 먼저 B가 일어날 확률을 만약에 계산을 했다. 얘가 넘어가서. 그럼 그 뒤에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네가 A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계산했다 라고 하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하나 배우려고 해. 왜 지난번에 배반 기억나? 배반? 배반이 뭐야? 자,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 중에 배반이 뭐야? 배반 뭐야? 모르면 오늘 1번 문제 또 틀릴 텐데, 그죠? 오늘 우리 본인 시험 1번 문제가 배반에 대한 얘기였지? 자, 배반 사건 뭐다?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인데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 사이의 관계를 서로 배반 사건이다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지금 또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두시고 미수 쉽게. 자,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뭐라 하냐? 서로 독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독립. 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과 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우리 뭐라 한다?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 옛날에 영화 중에 뭐 나비 효과인가 그런, 난 보진 않았어. 나비 효과라 그래서 뭐 어디가 나비가 날면 뭐 태풍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다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오늘 수업이 몇 시 끝났냐면, 우리 오늘 몇 시 끝나 수업? 12시 45분? 그지? 12시 45분에 끝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내가 만약에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12시 반쯤에 한 15분 일찍 끝냈어. 자, 15분,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 좋아하지 마. 그러니까 15분 일찍 끝냈을 때 니네 엄마가 오늘 통닭을 사줄 확률이 높아질까? 내가 오늘 니네 15분 일찍 끝났다 해서 니네 엄마가 오늘 저녁에, 자, 오늘 저녁은 니네 학원 선생님이 15분 일찍 끝내줬으니까 우리 통닭을 먹자라고 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겠지? 아니, 뭐 일말에 따지자면 있을 수도 있긴 있지만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편하게 얘기하면.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 거야. 자, 일단 의미상은 이렇습니다. 자,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 독립이라 하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가볼게. 자,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B가 일어날 확률은 확률인데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전부 다 B가 일어날 확률로 똑같다. 의미로 이해해야 돼. B가 일어날 확률이 항상 같다.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다 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수학적인 정의야. 수학적인 정의. 그럼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은 전부 다 동일하다. 자, 이렇게 독립에 대한 이것이 정의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매번 확인하기가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해. 우리 한 1000번 이상 사용할 거야. 1000번 이상. 니네가 수능 볼 때까지 1000번 이상 사용할 상당히 중요한 식인데, 만약에 이 필요 충분 조건 뭐죠? 이거 왔다 갔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독립이면 이게 성립하고 이거면 독립이래. 근데 이게 왜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해볼게. 자, 우리 아까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했냐면, 자, B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계산했니? 그럼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되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계산했니? 그럼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독립이라면 요거 뭡니까?
PA가 됩니다.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럼 얘는 뭘로 변신한다? PA로 변신하거든. 그럼 앞에 PB가 있었었는데 자 PA를 곱한 거야. 아 그럼 또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독립이면 자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얘는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PA 곱하기 P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중딩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자, 이 친구가 시험에 통과할 확률 3분의 1. 자, 이 친구가 시험에 통과할 확률 2분의 1. 그럼 둘 다 시험에 통과할 확률 얼마다? 6분의 1이다. 라고 중딩 때 많이 했었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학생이 다른 시험에 응시하고 다른 학교일 때는 내가 1등급 맞는 거랑 네가 1등급 맞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 그럴 땐 맘대로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확률을.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두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야. 자, 얘가 1등급 맞으면 다른 보인고 학생은 또 1등급 맞을 확률이 적어지겠지?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지? 그럼 대박일 텐데. 얘 1등급 맞으면 진짜, 그지? 예를 들자면, 확률은 적지만, 아무튼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곱할 때, 그냥 단순히 곱해주시면 된다. 알겠죠? 영향을 주냐, 주지 않느냐. 자, 이게 바로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는데,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이것도 일종의 판별식이다. 자,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고 싶다면 두 가지 상황이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해주고 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저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이 되는 거고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고 필요 충분 조건의 의미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반대로 종속. 자, 간단합니다. 독립이 아닐 때 우리는 그 사건 사이의 관계를 종속이라 해. 그러니까 독립 아니면 종속이 되는 거야.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주는 사건,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 이건 종속인 거고 A하고 B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독립인 거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요거는 좀 우리 유도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가? 한번 적을 사람은 적으세요. 지울 거니까. 자,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인지 판단하는 이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확률의 조건부 확률, 그리고 곱셈 정리. 요로 갈 때는 뭐일 때만, 독립일 때만. 그죠? 독립인 경우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죠? 독립인 경우에만 요게 이렇게 변신 아니죠? 변신 해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네모라는 사건하고 세모라는 사건의 교집합과 자, 네모의 확률하고 세모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요게 이제 성립하면 네모하고 세모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서술형 문제가 좀 종종 나와요. 그리고 니네가 또 기억해 둬야 될 성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증명을 좀 할 거야. 두 가지를 좀 증명을 할 거야. 지운 다음에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증명할 건 바로 뭐냐면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A란 사건과 B에 대한 여사건도 독립이래. 알려져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거야. 선생님 오늘 15분 일찍 끝내주면 니네 엄마가 통닭을 사줘?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가 오늘 남겼어. 지각을 했거든. 그럼 내가 오늘 남겼어. 그럼 엄마가 통닭을 사줄까? 오히려 안 사줄 수도 있어, 그지? 영향 주지 않겠지?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 된다는 예를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고 서술형에 지금 종종 나오니까 잘 봐줘. 알겠지? 교과서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니까 설명 좀 나오거든. 증명할게. 자, 뭘 가지고 판단한다? 요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자, 두 개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건 무조건 요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건다. 자, 그럼 가정을 할게. 우리 옛날에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어. 가정. 결론, 증명 막 이렇게 썼는데 자, 가정은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PA 교비가 PA와 PB의 곱이라는 건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증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 선생님, 내가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계획해 보려고 해. 근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A 교집합 B라는 건 A만 일어날 확률인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요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되니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하고 B가 교집합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거. 이런 방법이 가능할 거야. 그잖아? A만 일어날 확률. 여기.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근데 가정이 A하고 B가 독립이라 했기 때문에 이 PA 교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PA에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라 쓸 수 있어요. PA 곱하기 PB. 그럼 내가 이를 뭘로 인수분하냐? PA로 인수분해래요. 그럼 나는 게 1 빼기 PB가 돼요. 근데 이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라. 그럼 바로 뭐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1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라. 그럼 이건 B가 일어나지 말을 확률을. 그래서 증명 끝. 뭐가 증명 끝났나요? 자, 여기는 주황색과 파란색 사건을 봐봐. 이 두 가지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줬잖아. 그게 증명이 뭐야? A란 사건과 B란 사건도 서로 독립이구나. 라는 걸 보여준 거야.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땐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독립이라면 한 사건에 여사건을 해도 그 사건은 서로 독립관계에 있구나. 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건 좀 쉬워. 요거보다 조금 약간 난이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야. 자, 비슷한 거지만 좀 한번 같이 적어볼게.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모두 독립이냐면 A의 여사건이랑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래. 자, 내가 오늘 일찍 끝낸다 해서 통닭 안 사줘. 그 영향 없지? 내가 오늘 늦게 끝난다 해서 니네가 통닭을 안 먹을 확률도 상관없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요것도 한번 증명해볼게. 요건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선생님, A의 여사건 교집합 B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게 A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B도 일어나지 않으니 전체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으니 바로 얘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는 요 바깥에 있는 요걸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1 빼기 PA와 B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죠? 전체에서 합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자, 분필이 다 달아서 잠깐.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를 어떻게 1-P 가로씩게 A가 일어날 확률 플러스 P, B가 일어날 확률에 난 마이너스 P,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뺀다. 합사건의 확률. 자, 두 개가 또는으로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다 했으니까 그 전개 들어갈게. 자, 1-PA, PB. 근데 독립이라 했으니까 이거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으로 쓰고 그러니까 곱하기로 쓰고 자,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PA 곱하기 PB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 1-PA와 1-PB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인수되죠? 1 빼기 PA, 그다음 PA 곱하기 PB. 인수분해 되거든. 그럼 이 친구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고 이 친구는 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니 자, 여기는 이 네모란 사건과 파란색 사건과 주황색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은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결과대로 그 결과를 곱해도 상관없으니 그래서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A하고 B가 서로 독립일 때 자, 각각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인 걸 증명하는 방법이 된다. 근데 자주 좀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니네가 이제 적음으로써 이제 니네가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두 개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여사건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증명 과정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니네가 이 독립종속 좀 헷갈려 해. 배반이랑은 건 좀 다른 거야. 배반은 교집합이 있냐 없냐인 거고 독립은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런 걸 물어봐요. 독립이면 배반이냐 배반이면 독립이냐. 그건 좀 벌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한 조건이 좀 주어지냐에 따라 좀 뭐 정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뭐 독립과 종속 그리고 배반은 연관성이 없죠.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다. 뭐 이런 게 주어지면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반 그리고 독립 종속은 이제 다른 범주다. 하여튼간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니네가 나중에 가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 자, 배반은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거고 독립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는 거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독립종속의 개념은 다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독립이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독립시행.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 뒷부분에 배우는 통계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페이지를 넘기고 왼쪽은 좀 지울게. 자, 독립시행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독립시행의 일단 정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면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대. 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오지선다. 오늘 시험 봤잖아 우리? 예를 들어 오지선다에 1번을 내가 맞췄어. 그럼 2번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럼 1번을 틀린다 해서 2번을 맞힐 확률이 떨어질까? 그건 아니겠지? 뭐 기분이 좀 나빠져서 떨어질까? 뭐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서로 독립인 어떤 사건들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독립인 어떤 상황들을 반복했을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이런 시행들을 우리는 뭐라 하면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니네 아랍어라고 아니 아랍어? 아랍어라고 왜 이렇게 지렁이 같이 생긴 이런 글씨 있어요? 또 이거 또 IS나 막 이런 애들이 보면은 우리 문자를 모욕했어 막 테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있잖아 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뜻이래? 뭐 알라를 위한가 뭔가 같은 뭐 그런 뜻이래. 그 국기 보면 그러니까 니네 제2외국어 시험 보는 경우가 문과들이 있는 곳이 아니? 문과들은 제2외국어를 탐구 과목 중 하나로 인정을 해주잖아. 문과는 몰라? 그 제2외국어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거야. 그 탐구 과목 하나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만약에 어렸을 때 중국에 살다 왔어. 그럼 중국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랍어가 있어요. 시험에. 그 실제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대치동에 아랍어 강좌가 깔려요. 왜 깔리냐면 이거 아무도 못 보거든. 아랍어 시험 아무도 보거든. 그럼 안녕 A, B, C, D 그러니까 걔네의 어떤 그 문장 기본 단어 있지. 기본 단어만 해도 내가 아랍어를 맞힐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 1등을 맞을 수가 있어. 딴 애들은 다 오지선다라서 찍거든. 다 찍잖아. 1번, 1번, 3번, 4번. 그거 어떻게 알아? 1번 보기. 자, 오늘 나의 기분은 무엇일까요? 1번 슬프다. 2번 기쁘다. 다 떡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맞힐 수가 없거든. 근데 기본적인 단어 몇 가지만 딱 외우잖아. 그럼 애들이 딱 보고 그러면 내가 딴 애들에 비해서 한 5개 더 맞췄어. 그럼 바로 1등급. 그럼 탐구 과목 하나 1등급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아랍어 강좌가 수능 한 2달 남잖아. 그럼 아랍어 강좌가 막 깔려. 대치동에. 그 아랍어 선생님 와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그래. 진짠데. 뻥 아닌데. 자, 볼게. 그러니까 어떤 독립적인 상황들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시험이 그냥 시험을 찍는 것도 되는데 자, 니네 혹시 윷놀이 기억하니? 윷놀이? 자, 윷놀이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진 얘하고 얘를 뒤집어서 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 아니고요. 자, 요런 상황을 얘기를 해. 2개가 앞면이 나오고 2개가 뒷면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 보통 개라고 해. 개. 도개굴련무 할 때 도개. 개. 자, 근데 봐. 요게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 3분의 2고 요게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럼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가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뒤집어진 거 얘를 동그라미라 하고 엎어진 걸 x라고 하면 자, 4개를 던졌는데 2개가 앞면이 나오는 성간들은 동그라미 x x이거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이거나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거나 x 동그라미 x거나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거나 xx 동그라미 동그라미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가능할 것 같아. 4개를 던져서 2개가 앞면에 나오고 2개 뒷면에 나오는 사건이. 집중해줘야 돼? 그리고 확률 얼마냐? 선생님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야? 근데 이것도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곱해야 되는데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그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러니까 윷놀이 해서 개가 나올 확률은 확률은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6가지 가능하니 곱하기 6 해주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개가 나올 확률이에요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맨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지? 잘 들어. 지금부터 계속 중요한 거야. 이 6이 왜 6이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어. 전체 4개 중에 같은 게 2개 있는 동그라미 xx를 일렬로 나열하는 6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눈 자, 요런 의미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 근데 왜 얘랑 더해서 위에 숫자 되면 이거를 조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4c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걸 내 맘대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의미상 4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왔어요.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앞면이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로 2번 뒷면이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얘기죠. 자, 니네 혹시 그 과탐 요즘에 과목이 몇 문제야? 과탐 몇 문제? 몇 문제? 20문제? 자, 선생님이 아랍어 시험을 봤어요. 맞힐 확률이 5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얘를 20문제를 풀었는데 뭐 평균적으로 한 4문제 맞겠지? 7문제 맞을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거를 막 엄나 해야 되잖아, 그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인 짓을 20번 실시했을 때 7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아, 20번 중에 7번 일어났어요. 5분의 1의 확률로 7번 일어나고 5분의 4의 확률로 나머지 13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개념입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줄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 독립시행 밑에다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뭐 윷놀이의 개를 뭐 하나의 그냥 예를 든 건데, 그럼 예를 들어 동전을 10개를 던졌어. 동전 10개 던졌는데 3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 해서 다른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뭐 정리하기 전에 일단 의미는 니네가 좀 살펴볼 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 얘를 이렇게 하는구나.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P,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P라 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 하는데 N회 실시한 것 중에 R번 성공할 확률은 자, 이렇게 조합지수지수 형태로 N번 중에 R번 일어났습니다. P라는 확률로 R번 일어나고 Q라는 확률로는 그만이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독립시행에 대한 개념이 된대.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개념 설명은 일단 오늘 할 건 다 했고, 그럼 뒤에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11번부터고 그래. 자, 정리된 사람들은 11번 문제 뒤로 넘어가서 1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되게 흐리다. 흐려. 저 되지?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뭐 8문제 되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그중에 독립과 종속과 배반에 대한 관계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잘 들어? 야,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오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A라는 사건은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지고 있겠지? 자, B라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 했기 때문에 1과 3과 5라는 놈을 갖겠지? 그 다음 C라는 놈은 지금 현재 3의 배수기 때문에 3과 6을 원소로 갖겠지? 그럼 일단 얘랑은 배반 사건이라는 거 우리 알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A하고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근데 뭐 그걸 물어보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의미 없고. 그럼 이제 배반 먼저 확인할까? 우리 지금 하는 게 이제 배반이 메인이 아닌데, 자, 니는 이번에 보면은 A하고 C가 다 배반이냐? 아니죠. 6이라는 원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A하고 C는 서로 배반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B하고 C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3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B하고 C도 서로 배반 사건일 수가 없지? 자, 이거는 근데 이번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바로 제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A하고 B하고 C 중에 과연 어떤 사건끼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이고 영향을 주는 종속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확인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방법뿐이다. 니네가 의미적으로 야, 봐봐. 246이 일어난 거하고 36이 일어나는 게 서로 영향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246이 일어나는 거하고 36이 일어나는 게 서로 영향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 확인해볼까?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무조건 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 자, 이게 판별식이라서 판별식. 자, 독립종속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인데 가볼까요? 야, 주사위 던졌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얼마지? 2분의 1이야. 그지? 2분의 1이지? 6개 중에 3개니까. 자, B가 일어날 확률 얼마냐? 2분의 1이야. 자, C가 일어날 확률 얼마냐? 3분의 1이야. 그래서 궁금한 거야. A하고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A하고 C는 지금 어떤 원소를 공유하고 있냐면 6이라는 원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얼마냐? 6분의 1인 거야. 봐봐.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C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데 어때? 왕이 곱했더니 성립하지?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아, A하고 C는 서로 독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 근데 그 둘을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 됐으니까 A하고 C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니네가 지금 이걸 보고 오케이,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A가 이런 확률하고 B가 이런 확률을 곱해서 이게 됐으니까 오케이. 수학적으로는 그래 뭐 수식적으로는 A하고 C가 독립인 거 알겠는데 솔직히 지금 니네 표정들이 찝찝해요. 왜? 얘네들이 왜 영향을 주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거 알 필요 없어. 의미적으로 얘랑 왜 서로 독립인지를 알 필요는 사실 없고 수학적으로 A가 일어날 확률과 C가 이런 확률을 곱했더니 A하고 C가 동시에 확률 나왔지? 그러면 이건 A하고 C가 독립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전혀 문제되진 않아. 하지만 니네가 왠지 궁금해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줄게. 왜 A하고 C가 서로 독립인지 설명할 텐데 근데 이거 설명하면 대부분이 이해를 못해. 근데 걔 중에 몇 명은 이해하더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A하고 C가 서로 독립이란 걸 수학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오늘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와야 나 퇴근할 수가 있어. 짝수인지 짝수가 아닌지를 내가 맞춰야 퇴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 아 저게 짝수일까 아닐까? 얼마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분명히 짝수일 거고 2분의 1의 확률로 홀수일 텐데 어떤 거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궁금해하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금 가빈이가 좀 졸고 있는데 가빈이가 졸면서 딱 본 거야. 꿈에서 주사위를 봤는데 주사위가 36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오늘 퇴근시켜드릴게요. 제가 주사위를 봤는데 36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나는 게이드 36 중에 하나야? 하고 딱 봤는데 전체 6개 중에서도 홀수가 반이고 짝수가 반이어서 짝수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었는데 얘가 지금 준 힌트 36. 근데 이 중에도 짝수가 하나고 홀수가 하나니까 그럼 얘가 나한테 준 힌트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힘들게 선생님 36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해? 어쩌라고? 전체 6개 중에 3개나 2개 중에 하나나 홀수나 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으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짝수냐 짝수가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A하고 C가 서로 독립인 거야. 근데 이런 거 알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이런 걸로 접근하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무조건 얘를 가지고 A하고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의미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C가 서로 독립이다. 어디 있어? 오케이. 정답은 3번이야? 그럼 나머지 혹시 독립인 거 한번 확인해 볼게. 나머지 독립인 거. 선생님,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 구해 볼 텐데 자, B하고 C는 누굴 원소로 공유하냐? 3이라는 원소를 공유해요. 한 가지 원소를 공유해. 그래서 우리 둘이 일어날 확률 얼마냐? 6분의 1이 돼.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고 C가 일어날 3분의 1인데 둘을 곱했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하고 뭐가? B하고 C도 서로 독립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A하고 B가 서로 여사건의 관계죠. 그래서 A하고 C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C가 독립이라는 것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A하고 C 볼까요? 선생님, P, A하고 교집합 B를 계산해 보면 얼마야? 0이에요. 그럼 A하고 B는 독립이야?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 아니지.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얘가 4분의 1이 나와야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 했을 텐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으니 A하고 C의 관계는 종속 관계에 있다. A하고 B는 종속 관계에 있으면서 배반의 관계도 있는 거죠. 그지? A하고 B는 종속이면서 배반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독립과 종속의 판정이야. 이렇게 판단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의미로 접근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 무조건 요 식을 가지고 독립과 종속을 판단해달라. 자, 이게 11번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했고. 자, 이제 독립과 종속의 성질인데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빨리 봅시다. 갈게요. 자,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에 대해서 다음 중 참인 것을 골라달래. 갈게요.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얘가 뭐가 된다? A하고 B가 독립이면 이거 뭐 된다? 이거 뭐 된다? 이거 뭐 된다? PA,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독립이면 얘는 그냥 바로 분자에 해당하는 얘는 PA가 되고 그럼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얘는 뭐 된다? 그냥 PB가 된다. 야,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확률이 같으라는 건 좀 오바지.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얘기 된다. 자, 니은 볼게요. 자, 배반 사건이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PA가 베이스에 깔리고 분자에 PA 교비가 올라가줘야 돼. 자, 근데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고 그럼 분자가 여기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의 말은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디귿 볼까? 선생님, A가 B에 포함된다? 그럼 디귿에 나와 있는 상황을 벤 다이그램 같은 걸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 조건부 확률 뭐가 베이스에 깔리냐? PA가 베이스에 깔려요.
분자에는 PA 교비가 올라가죠. 근데 상황 보니까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은 A고 그럼 PA분의 PA가 되니까 그 값은 1인데 왜 1보다 작다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얘기 된다. 자, 그래서 니은만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빨리 줬네. 그래서 PA분의 분자의 PA 교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 상황상 보니까 얘가 바로 PA가 돼서 답은 뭐냐? 1이 돼야 되거든. 근데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지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12번이었네요. 괜찮겠냐?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13번하고 14번은 또 비슷한 유형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거야.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니?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두 사건에 일어날 확률을 다 더하게 되면 일단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지수를 A, B, C, D로 잡아. 그럼 미지수가 4개니까 식이 원래 4개 필요해. 근데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우리는 확률에 관한 힌트가 몇 개 필요하다 그랬냐면 3가지 힌트가 주어져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뭔가 좀 이상해 보여. 선생님이 분명히 A하고 B에 관한 확률의 힌트가 3가지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가지밖에 주어지지 않으니 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3가지 힌트가 주어진 거야. 야, 뭐니? 여기 A가 일어날 확률과 확률에 대한 정보가 2개 주어지고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죠. 독립이라는 조건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드시 3가지 힌트가 주어진 거야. 그럼 독립이다. 이거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뭐가? 아,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다. 이거밖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률 분포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상황을 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근데 확률 계산 문제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잘 봐야. 야, 통분할게. 아, 통분 필요 없구나. 야, A하고 B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건 집중해야 돼. 얘랑 더해서 3분의 2야. A하고 B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는 얘랑 더해서 3분의 2. 근데 A가 일어날 확률인 여기가 3분의 1이면 아, 나머지는 여기가 3분의 1이 되게 된다.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봐. 괜찮겠냐?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다. 아, 여기가 합해가지고 얘랑 합해가지고 3분의 1이니까 교집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3분의 1 마이너스 X다. 여기는 3분의 1이고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 일단 주어진 숫자들을 일단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여기서 얘를 사용해야지. 좌변에 해당하는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냐면 X인데 그 우변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되거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과 자, B가 일어날 확률 X 더하기 3분의 1을 곱해서 우리는 X에 관한 방정식을 해결합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3X인데 걔가 X 더하기 3분의 1이고 그럼 2X 나누면 6분의 1. 그래서 교집합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구나. 여기 6분의 1. 그럼 여기도 6분의 1.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해줘서 6분의 1 플러스 6분의 2. 그럼 6분의 3. 그 정답은 얼마?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이란 조건도 결국에 이거야, 이거. 맨날 독립인지를 확인할 때도 얘를 쓰는 거고 독립이란 조건이 주어져도 얘를 쓰는 거고 그 독립은 얘하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분명히 3가지 조건이 주어진 거고 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근데 요게 딱 계산할 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앞에 앞에 조건부 확률에서 막 계산 문제 있었잖아. 이건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없거든. 요런 스타일로 문제는 많이 나온다. 14번 바로 가겠습니다. 14번. 자, 여기도 뭔가 조건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너무나 쉬운 게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면 그럼 당연히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되면 3분의 2가 되게 되고 그럼 네가 A가 일어날 확률이고 내가 B가 일어날 확률이 독립이니까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9분의 2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끝났죠. 9분의 2. 9분의 2.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끝났다. 독립이라 했기 때문에 자, 따로 쓰진 않겠지만 독립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게 바로 14번. 넘어가.
자, 뒤에 있는 이제 15번이랑 16번 문제까지는 좀 쉽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이 나오네요.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검은 바둑돌이 3개, 흰 바둑돌이 2개 들어있는 A 주머니와, 자, 검은 거 4개, 흰 거 5개 들어있는 B 주머니에서 각각 하나씩의 바둑돌을 꺼낼 때 두 주머니에서 모두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첫 번째 흰 바둑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흰 바둑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흰 바둑돌 나올 확률은 얼마? 5분의 1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흰 바둑돌 나오면 얼마? 9분의 5일 텐데, 근데 서로 다른 주머니니 내가 흰 바둑 나오는 거랑 네가 흰 바둑 나오는 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얘를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9분의 2.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그냥 개념 없이 막 곱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 사건인 경우에만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15번이 하고 싶었던 주제였던 거야. 좀 쉽죠? 16번. 자, 이건 문제 좀 봐야 될 것 같아, 잘. 문제 한번 읽어볼까? 자, 민수하고 정환이가 요리 대결을 해서 3번을 먼저 이기거나 2번을 연속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승자. 근데 한 번의 시합에서 민수가 좀 못하나 봐. 민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면, 그래서 첫 번째 대결에서 민수가 만약에 이겼다면 민수가 최종적인 우승자가 될 확률을 구해달래. 근데 이건 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어떻게 이긴다고? 3번을 이기거나 2번을 연속해서 이겨야지만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판에서 누가 이겼다? 민수가 이긴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민수가 이길 수 있는지 걔네들을 좀 나열을 좀 한번 해볼게. 바로 민수가 이기면 게임 끝이니? 민수가 연달아 2번 이기는 거니까 게임 끝이지? 근데 만약에 민수가 이기지 않고 정환이가 만약에 이겼어. 근데 그 다음에 정환이가 또 이기잖아? 그럼 정환이가 승자가 되니까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민수가 이겨줘야 돼. 그 다음에 민수가 또 한 번 더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민수가 2연승으로 또 우승을 하겠죠? 이게 달까요? 이게 달까? 민수가 이긴다면 정환이가 이겼다? 그 다음 민수가 이겼다? 그럼 다시 또 정환이가 이길 수 있겠지? 그럼 2대 2인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민수가 이기는, 자, 요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더해줘야 되네. 자, 민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 했으니까 요거 확률 얼마? 3분의 1. 그리고 확률 얼마니? 정환이가 이기고 민수가 이기고 민수가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자, 정환이가 이긴 다음에 민수가 이기고 민수가 이길 확률. 그 다음에 정환이가 3분의 2로 이기고, 그 다음 민수가 3분의 1로 이기고, 그 다음 정환이가 이기고, 그 다음 민수가 이기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자, 경우를 다양하게 나눴고, 일단 정답은 4번이 된대. 산수계산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81분의 1로 통분해가지고 더해주시면, 자, 여기 바로 16번 문제 정답이 되겠다. 자, 애들이 좀 졸려하네. 그래, 주말이라고 해도 또 우리 젤리 한번 또 받아요. 아이고 너무 가까워서 졸린데 지금. 잘 받아. 하나 둘 셋. 왜? 나 너 되게 널 쳐다보고 던졌는데 잠이 들겠어 내가 지금 볼 때는. 하나 둘 셋. 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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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차. 졸지마 제발. 졸지마. 졸면 안 돼. 엄청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야. 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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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차. 애들이 점점 늘어. 코스가 약간 난코스로 가는데도. 자, 이거 요즘 약간 노가다를 좀 계산해 주셔야 된다. 자, 17번부터 이제 독립시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개 문제 나왔습니다. 힘내자. 되게 쉬워. 자, 지금부터 하는 독립시행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반복이야, 반복.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근데 여러 번 반복이 꼭 한 번 하고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전을 100개를 확 던져. 그럼 그것도 반복하는 거야. 앞뒤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건데 그걸 100번을 반복하는 거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게 시점이 항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습니다. 짝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니네가 꼭 기억할 건 확률이 얼마고 그 몇 번을 해서 몇 번이 일어났는지 그것만 조사하면 되는데, 짝수의 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확률이 2분의 1이거든. 근데 걔를 몇 번 실시했다? 3번 실시해서 그 중에
두 번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그 다음은 조합지수 지수라고. 조합지수 지수. 선생님, 3번 중에 2번 성공했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성공하고 2분의 1 확률로 한 번 실패했다. 요거 안 곱한 사람들 많아요. 자, 6건의 확률도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자, 요 부분에 주의해 주시면 돼요. 끝이야. 자, 정답은 8분의 3. 독립시행. 참 쉽군요. 자, 17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다음 문제 또 바로 볼게. 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고 몇 번 중에 몇 번 성공했냐? 그것만 니네가 집중적으로 봐주면 되는 거야. 자, 볼게. 바로 응용 문제가 사실 나와서 야, A하고 B 두 팀이 이거 뭐 그거잖아. 야구 같은 그런 거잖아. 7번 경기를 해서 4번을 이기면 게임이 끝난대. 근데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 이 상황에서 6번째 경기에서 승리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5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6판째 게임에서 A가 이겼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6번째 게임에서 누가 이길 수 있냐면 B가 이길 수 있는 거야. 특정한 어떤 팀이 이겼다 짓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6번째 판에서 A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뭐 B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각각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줘야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야, 4판을 이겨야 게임 종료시킬 수 있어? 그럼 6판째 A가 이겨서 게임을 종료했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5판 중에 A가 몇 번?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겨야 된다는 얘기야. 6판째 게임에서 A가 이겨서 A가 승리하려면 앞에 있는 5번의 경기 중에 A가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겨야 되는데 그 순서는 우리가 모른다. 순서 모른다. 그러니까 얘는 독립시행으로 해준 다음에 마무리 져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이 상황. 자,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데 5번 중에 언제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3번 이길 확률이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5번 중에 3번 이겼어요. A 기준으로 보는 거야. 3분의 2의 확률로 3번 이긴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3분의 2의 확률로 6차전에서 이겼다. 자, 이게 A가 우승할 확률이 되는 거야. 자, A가 6차전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그 앞에 있는 5번의 경기 중에 3번만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A가 5번 중에 3번 이겼어요. 5분의 2의 확률로 3번 이기고 3분의 2의 확률로 3번 이기고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졌다. 근데 이거는 B의 입장에서 볼까? 그럼 B가 마지막 6차전에서 B가 이겨서 게임을 끝낸다는 얘기는 이 앞에 B가 3번 이긴다는 뜻이야. 언젠지 모르지만 A가 2번 이긴다는 뜻이고 순서 몰라? 그래서 B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 B 기준으로. 자, B 기준으로 5번 중에 3번 이겼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3번 이기고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졌단 말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B의 기준으로 입장을 보면 3분의 1의 확률로 마지막에 B가 이긴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보면 계산이 좀 약간 과하다 느낄 수 있는데 이 정도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수준이야. 그 뒤에 연습 문제 정도 있잖아. 교과서 뒤에 연습 문제. 그냥 맨날 나오는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확통이 참 시험 범위가 웃긴 게 이게 보통 중간고사는 순열부터 시작해서 2양 정리까지 보통 시험 본단 말이야. 2양 정리를 볼까 말까? 그럼 기말고사 범위는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확률 알겠지만 경우의 수기 때문에 경우에서 다 복습해야 되고 그럼 조건부 확률은 문제를 한 20문제 가까이 내야 되는데 낼 만한 유형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른 유형들이 그냥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돼. 유형이 너무 없어. 기말고사 시험을 보긴 봐야 되는데 낼 만한 유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유형들은 거의 다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진짜야. 뻥 아니에요. 괜히 니네 집중시키려고 뻥 치는 거 아니야. 진짜야. 또 시험장 하나 까봐? 이거 있는지 없는지? 이따가 한번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이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까볼게.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두를게. 자, 어떤 의약품의 치유율. 내가 얘를 딱 줬어. 근데 날 확률이 5분의 3이래. 약이 별로네. 4명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적어도 1명이 치유될. 그러니까 1명이 치유되는 거, 2명이 치유되는 거, 3명, 4명 치유되는 거,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 빼기 어떻게? 0명이 치유될 확률을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갈게. 1명도 성공 못한 거야? 선생님, 1에서 뺄 건데 몇 명? 선생님 4명 중에 0명이 치유됐어요. 얼마의 확률로? 4분의 아니면에 자, 5분의 3의 확률로 0명이 치유되고 5분의 2의 확률로 나머지 4명이 모두 실패한. 자, 얘를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겠다. 자, 정답은 계산해보면 산수가 중요한 거죠. 620분의 609.
625분의 609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문제가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니네 옛날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과 얘를 섞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실제로 나오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부루마블처럼. 짝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오케이. 자, 이러면 왼쪽,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이 주사위를 몇 번 던졌다? 10번을 던진 거야. 그래서 10번을 던진 다음에 걔가 오른쪽 4만큼 있는 위치에서 끝나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복잡해졌어, 문제가. 그래서 이건 좀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 두 가지 문제 남았죠. 두 가지 문제 둘 다 중요하고. 갈게요. 선생님,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가 확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 문제가 맨날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분의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간 이 문제는 홀수와 짝수가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로 동일한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좌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자,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얼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움직이니까 좌표가 더하기 1이 된다. 수직선에서. 수직선. 알잖아? 자, 수직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출발했던 점이 홀수가 나오냐 짝수가 나오냐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좌표들이 결정이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횟수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 얘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해도 돼. 나는 얘를 기준으로 할게. 선생님, 얘가 x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홀수번은 몇 번? 10-x번 일어나겠지. 왜냐면 내가 전체 10번을 던졌기 때문에 얘가 x번 일어나면 얘는 10-x번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실시한 다음에 최종적인 이 점에 좌표를 조사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한 칸씩 x번 올라갔고 이만큼 내려갔으니 이게 최종적인 좌표가 되겠지. 한 칸씩 x번 올라갔고 한 칸씩 10-x번 내려갔으니 나의 최종적인 좌표는 이렇게 될 것인데, 자, 쉽게 말해 2x-10이 될 텐데, 근데 그 최종적인 좌표가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진 곳이니까 얘가 4가 되더라. 이게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아니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닭다리하고 뭐 새다리하고 합했더니 20개인데 뭐 머리수는 몇 개고 막 그런 거 있지? 그런 약간 응용 문제를 좀 섞는다는 얘기죠. 너무 쉬우니까. 자, 그래서 넘기면 14, 나누면 7. 아, 얘가 7번, 얘가 3번 일어나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구나. 확률 갑니다. 누가 기준인지 상관없어. 선생님, 10번 중에 3번 일어났대. 2분의 1의 확률로 3번 일어나고 2분의 1의 확률로 7번 일어났습니다.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뭐 1024분의 120 돼서 약분하면 128분의 15가 난 정답이 되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재밌지. 아까 앞에 했던 건 너무 잉여잖아. 솔직히 주사위 4개 던져가지고 2개가 훨씬 너무 쉽잖아. 그지? 이렇게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약간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랑 응용을 한다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오면 내가 1,000원을 따. 근데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500원을 잃어. 그 내가 한 20번을 했는데 결국에 3,000원을 땄을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죠. 되게 비슷한 형태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또 21번 유형은 지금 한 유형이랑 좀 달라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아, 그래. 많이 했다, 확통. 근데 뒤에는 다 공식이 외워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거의 뭐 이 정도가 다라고 보면 돼, 확통도. 고생들 했어. 자, 21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봐봐. 1, 2, 3 번호가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먼저 공을 꺼내. 그래서 공을 꺼내서 홀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짝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4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짝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그럼 이거 먼저 어떤 공을 끄집어내냐에 따라 나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겠습니다. 자, 먼저 뭘 먼저 꺼내냐면 공을 먼저 꺼내요. 근데 그 공이 홀수이냐 아니면 짝수이냐에 따라 그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홀수가 나올 확률은 보면 알겠지만 3분의 2고요. 짝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자, 이럴 때
주사위를 몇 번 던질 수 있냐면 자, 홀수면 3번. 자, 짝수면 4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2번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자, 이 중에 2번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중에 2번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 방법이 2가지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부터 갈게. 자, 이건 이제 들어야 돼. 3분의 2의 확률로 홀수가 나오면 나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2번, 뒷면이 앞면이야. 뭐 똑같지만 짝수, 짝수의 눈이 2번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홀수 나오거나 짝수 나올 확률이 어차피 지금 2분의 1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3분의 2의 확률로 처음에 홀수 공을 끄집어내면 나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2번 나와야 된다. 자, 짝수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와주고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홀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좀 적을게. 자, 공이 홀수가 나오면 2분의 1 확률로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고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고 주사위가 자, 나머지 한 번은 주사위가 뭐가 나와야 되면 홀수가 나와야 된다. 니네가 나중에 이렇게 그냥 숫자만 써놓으면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를 테니까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3분의 1의 확률로 공이 짝수가 나오면 자, 공이 짝수가 나오게 되면 나에게 총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4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2번. 짝수가 2번 나와야 된다. 4번의 기회 중에 2번 짝수가 나와야 된다. 얼마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짝수 나오고 2분의 1 확률로 2번 홀수가 나와야 된다. 요게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고 요거는 바로 주사위가 홀수가 나올 확률이다. 그 여사건의 확률을 꼭 곱해주신다는 거. 요것만 좀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 준 다음에 앞에 유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